Hi everyone, welcome.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태희입니다. 우리 기출문제로 어떻게 실전 독해해야 될지 함께 공부하도록 할 텐데요. 무엇보다도 탭스에서 제일 중요한 건 시간 관리입니다. 시간 관리를 잘하게 해서 또 제일 중요한 섹션이 바로 Part 1이 되는데요. 이 Part 1 부분, 빈칸 채우기. 빈칸 위치가 어디든 상관이 없습니다. 맨 위에 있든 중간에 있든 맨 밑에 있든 항상 뭐냐면 두 가지 원칙에서 출제가 되죠. 바로 주제 아니면 빈칸 앞뒤를 잘 보는 원칙에서 출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피디하고 또 정확하게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요. 일단 글을 딱 째려보고 주제가 뭔가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빈칸 앞뒤 잘 보고 해석을 하면 됩니다. 자, 1번 같은 유형이 바로 광고글이 되는데요. 광고글은 너무나 뻔합니다. 뭘 광고하는지 광고의 포인트를 잡으면 쉽게 답을 고를 수가 있습니다. 항상 광고글은 그렇게 출제된다는 거 아시죠? selling point. 뭐를 파는 거냐, 어떤 광고냐를 생각하고 접근하는 겁니다. 그럼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뭐라고 했습니까? 아하, 울트라바디 피트니스 센터 한번 들어봤습니까? 라고 했기 때문에 바로 울트라바디 그쵸, 헬스클럽 광고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헬스클럽 광고라는 거 생각하고 답을 골라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 헬스클럽의 특징이 뭔지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허슬버슬이 없답니다. 부스럭부스럭 하는 소리 생각하시면 되는데 허슬앤버슬이 야단법석 부산함을 나타내죠. 사람들 많아서 야단법석 부산하고 이런 거 없고요. 그다음에 hassles, 성가신 일도 없고요. 무엇보다도 뭡니까? 기다릴 필요도 없다라고 하면서 이 울트라바디 피트니스 센터의 장점들을 쭉쭉쭉 나열하고 열거하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편리한 위치에다가 24시간 열려 있고요. 그리고 또 뭡니까? 웨이트 트레이닝과 에어로빅 exercise equipment. 셀 수 없는 명사라는 거 아시죠? 문법 문제로도 나온 적이 있는데요. 이런 설비들이 있는데 당신의 needs, 필요를 충족시켜줄 그런 설비들도 있다라고 합니다. 게다가 전문적인 트레이너가 또한이라고 했기 때문에 역시나 울트라바디 피트니스 센터 광고인데 장점들을 나열하고 있구나라는 걸 딱 잡아낼 수 있겠죠. Standing by round the clock이라고 합니다. round the clock은 시계 따라 쭉 계속 돌아가는 거니까 24시간 내내라는 뜻이죠. 24시간 내내 트레이너들이 딱 있어서 그래서 뭡니까? 운동 리듬을 도와주고요. 리듬은 도와주고 그리고 또 뭐죠? nutritional advice도 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advice도 역시 셀 수 없는 명사로 문법 포인트 나온 적이 있고요. 리듬은 요 단어가 어휘정답으로 2009년에 출제가 또 됐었습니다. 이게 요법이나 어떤 방법을 나타내는데 계획이라고 의역할 수도 있겠죠. 운동요법, 또 무슨 다이어트 요법 이럴 때 요거 쓸 수 있는데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자, 결국 답 고르기 2초 전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쭉 읽었습니다. 머릿속에 남아있는 건 울트라바디 피트니스 센터고 요런 장점이 있구나. 따라서 결론이죠. 뭐 하라는 걸까요? 네, 당연히 이런 장점이 있는 피트니스 센터 와서 운동하십시오가 답이 되겠죠. A는 피트니스를 health라고 바꿨네요. 건강을 향상시키는 걸 시작하라고 신청하셔서 시작하십시오로 A가 정답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B는 expire이라고 하면 마감인데 기한이 다 마감되고 마감이라고 하기보단 정확하게는 기한이 이렇게 다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끝나는 거, 유통기한 끝나고 이런 건데 끝나기 전에 멤버십 갱신하라는 거니까 아니고요. C는 제품에 대해서 할인을 받기 위해서 들러라 아니죠? 새로운 방법에 대해서 더 알아보라 아닙니다. 피트니스 센터 광고라고 생각하고 보면 쉽게 답을 A로 고를 수 있는 난이도 하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보시면 thus하고 빈칸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빈칸 쪽 보면 so, thus, therefore 이런 것들을 많이 만날 수가 있는데요. 따라서 하고 인과관계 다음에 나오는 거죠. 결론 부분을 빈칸 부여주고 많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스 같은 거 인과관계이기 때문에 소나 더스 같은 게 나오면 앞뒤 같은 맥락으로 많이 나온다는 것도 생각을 해두면 문제 풀 때 훨씬 도움이 됩니다. 자, 주제가 뭔지 생각하고 그 다음에 쭉 빨리 가는 거 아시죠? 주제 보도록 하죠. gentle and polite people이라고 합니다. Ladies and gentlemen 할 때 gentle 보셨을 텐데 이 신사다운 거, 부드럽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온화하고 예의 바른 사람들은 때때로 어떻죠? 반대가 됩니다.
주어, 주제, 주절 들어보셨을 텐데 주절에 중요한 정보가 있거든요. 온라인상에서 반대가 된대요. 온라인상에서는요. 어떻게 되죠? 반대가 돼서 confrontational이 들어갔는데 이 front가 앞쪽이죠. 앞으로 들이대는 느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남과 대립적으로 되고 또 공격적으로 된대요. 디스가 나타나는 바는 바로 앞에 있는 내용입니다. 즉 반대 성향이 돼서 공격적으로 대립적으로 되는 것은 왜 그러냐? 바로 뭡니까? untouchable, 건드릴 수 없다. 그리고 보호가 되는데 anonymity, 익명성을 통해서 인터넷이 제공하는 익명성을 통해서 보호받는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이죠. 이 익명성이라는 것은 그들에게 느낌을 주는데 어떤 느낌이냐면 they can get away with things. get away with라는 표현. 일단 get away의 두 가지 의미는 아시고 가셔야 됩니다. 어휘 정답으로 계속 나오고 있는데 첫 번째 get away가 멀리 가는 거, 휴가 가다 라는 뜻이 있고요. 두 번째 get away with 무엇이라고 하면 무엇이라는 잘못을 하고도 멀리 갈 수 있는 거니까 잘못을 하고도 벌을 받지 않다라는 그런 뜻이 됩니다. 그냥 뭐 잘못하고도 에이 뭐 나 누군지 모르는데 에이 괜찮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bold해진답니다. 자, 과감해진다라고 나왔는데요. 주제가 뭡니까? 젠틀한 polite people이 반대가 돼서 bold한 짓을 하더라라는 거죠. 왜 과감한 짓을 하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온라인에 딱 갈 때, 온라인 접속할 때 그럼 어떡하죠? 과감한 짓을 합니다. 젠틀한 사람이 과감한 짓을 합니다. 그걸로 답을 골라주면 주제 파악이 된 거죠. 답 한번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A는 뭐죠? 대열이 감히 뭐뭐하다는 뜻인데 감히 하지 못할 말을 한다. 네, 과감하게 뭐 하는 거 맞죠? 정답 당연히 입체적으로 보이네요. A가 정답됩니다. B는요, outgoing and friendly, 외향적이고 친근하게 된다? 그건 아니잖아요. 자, C는 뭐죠? 대신에 익명으로 남아있다? 아닙니다. 주제가 뭔지 생각하고 답을 골라주셔야 돼요. anonymity란 단어가 2번 정도 나왔다고 해서 anonymous 나오는 거 고르시면 속된 말로 낚이는 겁니다. 출제자의 함정에 딱 걸리는 거죠. 자, 요거 낚이지 마시고요. remains as shy as they are in real life로 사실은 요 두 개가 정반대입니다. 실제 삶처럼 그렇게 shy하게 있다라고 하는데 shy하게 있는 게 아니라 과감해지는 거기 때문에 A가 답이 되고 D는 오히려 주제의 정반대가 되는 그런 선택지로 나와 있는 것이죠. 상반대 선택지가 나오면 100% 그런 건 아니지만 이처럼 둘 중 하나가 정답이 되는 경우도 많다는 것도 참고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3번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역시 빈칸의 위치가 마지막에 있는데요. 두 갈씩 미갈씩 아실 겁니다. 맨 아까 맨 뒤 통하는 거. 그래서 주제가 뭔가 생각하고 보는 거 아실 거예요.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People lost in darkness or heavy fog라고 합니다. 자, 사람들이요, 어둠이나 짙은 안개 속에서 길을 잃게 되고 with only an inner sense of direction to guide them 이라고 했었죠. 자, 좀 급하다. 난 빨리 읽어야 된다. 그럼요. 주어, 주제, 주제력을 했었죠. people이 주어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정보는 뭡니까? 요겁니다. 자, 요거예요, 요 얘기. 요 얘기 갖고 빈칸을 넣어주면 돼요. 이게 주제 포인트니까. 사람들이 길을 잃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들을 안내해 줄 거는 내 안에 있는 방향 감각밖에 없어요. 그럴 때 어떡하냐면 walk in circles. 돌고 돌고 돈다라는 겁니다. 탭스 할 때 사실 탭스는 영어 논술입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겁니다. 제가 앞으로 수업하면서 이거를 얘기를 하면 아 그렇구나 라고 생각하면 돼요. 뭐냐면은 바로 긍정의 정보를 부정으로, 부정의 정보를 긍정으로 패러프레이징 한다는 겁니다. 이거 못하면 절대 점수 안 나옵니다. 저한테 듣는 학생들 중에 탭스 점수 900점 이상인 학생들도 되게 많습니다. 900 넘는데 왜 수업 듣냐고요? 950 넘어서 60 넘어가려고 듣는 학생들이 되게 많은데 그런 학생들은요. 난이도 하의 문제, 중의 문제 안 틀립니다. 난이도 상의 배점이 큰 문제 틀리게 되는데요. 잘 아시죠? 탭스 시험은 모든 문제가 점수가 똑같은 것이 아니라 난이도에 따라 점수가 달라집니다. 대충 얘기를 하면은요.
독해 문제 같은 경우는 40문제인데 대충 400점 만점은 아니지만 400점 다 맞는다고 400점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roughly speaking 대충 400점이라 칠게요. 그럼 한 문제당 10점이라 생각해서 한 문제 틀리면 10점 아닙니다. 1번 문제처럼 쉬운 문제를 틀렸다면 1번 문제는 이렇게 점수가 좀 낮은 거고요. 좀 어려운 문제는 배점이 커서 20점 가까이 가게 된다 보시면 되는데요. 난이도 상해 문제를 틀릴 때 그때 전부 걸리는 게 뭐냐면 이겁니다. 꼭 필요합니다. 없어서는 안 됩니다. 같은 말이죠. 같은 말인데도 이걸 빨리빨리 캐치를 못합니다. 꼭 필요합니다. 없어서는 안 됩니다. 요게 빨리 되면요. 한 달에 탭스 점수 100점 쉽게 올라갑니다. 저한테 배운 사람들 중에요. 선생님 있죠. 저 독해 점수 너무너무 많이 올라가서 100점 올라갔습니다. 200점 올라갔습니다. 그런 사람 되게 많이 봤거든요. 최근에 있었던 일인데 어떤 친구 왔어요. 선생님 저 이번에 943점 나왔는데요. 어떡해요. 어휘가 74점 나왔어요. 어휘 74점밖에 안 되지만 이 친구가 943점을 맞은 비결, 바로 독해를 다 맞았다는 겁니다. 아시죠? 어휘 문제, 아이고, 대충 얘기하면 50문제 다 해봤자 총 100점? 다 맞으면 99점 정도 나와요. 100점밖에 안 됩니다. 그럼 대충 한 개당 2점이고 독해는 한 개당 10점. 게다가 난이도 상해 문제는 20점까지 가죠. 난이도 상해 문제 하나 덜 틀리면 어휘 문제 10개 더 틀려도 됩니다. Got the picture? 어떤 건지 아시겠죠? 그래서 독해가 중요한데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예요. 이거 못하시면 난이도 상해 문제 해석 다 하고도 다 날아갑니다. 자, 포인트가 뭐냐면 돌고 돕니다. 정답이 뭔지 보면 이게 무슨 뜻인지 알 거예요. 엄청 이렇게 많이 나와요. 이거 여러분 것으로 만드시면 이게 사실은 영어 논술이거든요. 영어 글 쓸 때 진짜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읽어가면서 이 얘기를 계속 많이 할 건데 이것만 여러분 것으로 만들어도 점수. 나 지금 독해가 250밖에 안 나옵니다. 금방 제 수업 끝날 때쯤 되면 50점 올려서 300점 맞을 수 있고요. 단어 조금만 더 외우게 되면 350, 380까지 금방 갈 수 있습니다. 자, 이거 익숙해지셔야 돼요. 그럼 계속 보도록 하죠. 자, 그래서 때때로 어떠냐면 그들이 처음에 길을 잃은 장소로 돌아오게 된대요. 디스가 나타낸 바가 어디 있다고요? 발 앞에 있는 거. 즉 뭡니까? 이 탭스글의 특징은 했던 얘기 또 하고 또 합니다. 돈다고 저도 돌아버렸네요. 이게 화살표가. 즉 뺑뺑뺑뺑 돕니다는 얘기를 또 하고 오는 거예요. 이것이 벌어지는 것. 즉 뺑뺑뺑뺑 도는 일은 왜 벌어지느냐? 어떤 인간도 완벽하게 균형 잡힌 건 아니고요. 그리고 이 개인들이 뭐죠? favor, 선호하다라는 뜻입니다. either A or B. 오른쪽이나 왼쪽을 더 선호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런 선호는요. favoritism이라고 명사 맞죠? favorite가 가장 좋아하는 Who's your favorite TOPS teacher? 그죠? 여러분이 제일 좋아하는 탭스 선생님? 네, 저잖아요. 김태희. 맞죠? favorite란 단어 아실 텐데 거기서 나온 명사가 favoritism입니다. 더 선호하는 거, 즉 편해. 이런 것들 나타내고 좋아하는 거. 편해란 뜻으로도 어휘 정답 나온 적이 있거든요. 이렇게 한쪽을 선호한 것이 어떠냐면 바로 방향 감각에 영향을 미쳐요. 방향 쪽으로 움직이는데 영향을 미쳐서 그들이 뭐냐면 어디 가는지 안 보일 때 영향을 미치게 된답니다. 그래서 invariably, vary가 다양하다라는 건데 invariably는 다양하지 않게니까 늘 어떠냐면은 결국 어떠냐면 they will 빈칸이에요. 빈칸한답니다. 주제가 답이죠. 주제가 뭡니까? 길을 잃으면 뺑뺑 돕니다. 뺑뺑 도는 이유가 바로 favoritism 때문입니다. 똑같은 얘기 또 했을 뿐입니다. 그죠? 그럼 답도 뭘까요? 뺑뺑 돕니다. 그걸로 답을 고릅니다. 뺑뺑 돕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똑바로 못 갑니다. 이게 돼야 돼요. 뺑뺑 돕니다. 똑바로 못 갑니다. 이게 빨리 되는 사람은 3번을 빨리 풀고 맞출 수 있을 거고 이게 안 되는 사람은 답을 고르는데 한참 걸리고 문제를 틀릴 겁니다. 되게 중요하죠? A 봤더니요. 기억에 의존해서 길을 찾는답니다. 탭스 문제는요. 본문에 나왔던 걸 패러프레이징해서 빈칸을 채우는 겁니다. 새로운 정보 넣는 게 아니에요. 기억 얘기 하나도 없으니까 A는 안 됩니다. B는 본능적으로 안개를 피한다? 안개 속에서 헤맨다고 안개 피한다고 그러시면 안 돼요. C는 균형이 부족한 거, 균형 감각이 없는 걸 보상한다? 아니고요. 정답 뭡니까? 뺑뺑 돕니다. 다른 말로 똑바로 못 갑니다.
요거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이 얘기 정말 많이 할 겁니다. 정답 당연히 D가 되는구나 알 수 있겠습니다. 자, 어떻게 탭스 문제 풀어야 될지 오늘 중요한 거 했습니다. 방금 3번에서 긍정의 정보를 부정으로 꼭 필요합니다. 없어서는 안 됩니다. 똑바로 못 갑니다. 뺑뺑 돕니다. 이거 기억하셨죠? 이게 제일 중요한 오늘의 핵심 포인트였습니다. 계속해서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빈칸의 위치가 마지막으로 주제가 답이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신스 쪽이 아니라 주절이 중요하다는 거 아실 겁니다. 신스 쪽을 종속조라고 하고요. 주절로 이 부분이 바로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거죠. 자, 법이 만들어졌는데요. 아이들을 의심스러운 TV 광고로부터 보호하겠다라는 법이 만들어진 이래로 마케팅하는 사람들은요. 관심을 어떠냐면 TV 쪽이 아니라 이제 인터넷 쪽으로 관심을 돌리고 있대요. 그럼 인터넷 쪽에서 아이들을 대상으로 물건 팔려고 마케팅하는 글이구나. 그게 주제구나 알 수 있었죠? 그럼 답도 그겁니다. 자, versatility가 다재다양한인데요. 다재다양함인데 이러한 새로운 매체입니다. 미디엄이 죄송해요. 뭐가 떴는데 잠깐만요. 미디엄이 매체인데 이 매체란 뜻으로 미디엄이 어휘정답으로 2009년에 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 새로운 매체가 뭡니까? 결국 그쵸, 인터넷이죠. 그럼 디스가 나타난 바는 바로 앞에 있더라. 즉, 이 인터넷 얘기 그대로 연결해서 똑같은 얘기 또 하겠다는 겁니다. 탭스 글 보시면 이 말을 제가 되게 많이 하게 될 겁니다. 어휘정답으로도 되게 많이 나온 단어가 foolproof인데요. 풀이 바보고 프루프는 막아주는 겁니다. waterproof, 그렇죠. 방수가 되겠고요. soundproof, right, 방음이 되죠. foolproof는 바보도 막아주는. 그래서 어떤 뜻이냐면 완벽한 이란 뜻인데요.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완벽한이란 뜻입니다. 영어로 글쓰기 할 때 제일 중요한 원칙이 뭔지 아시죠? 바보야, 이거 이 뜻이잖아. 바보가 없도록 누구든지 알아볼 수 있도록 했던 얘기 또 하고 또 하는 게 글쓰기의 특징입니다. 제가 미국에 교환학생을 갔다 왔는데 교환학생 갔을 때요. 그때 English Composition 영작 수업이 들었습니다. 우리 교수님이 저한테 늘 하셨던 말이 야, 너 글 참 잘 쓴다. 너 작가가 되라. 라이터가 되라 라고 얘기를 하셨고요. 그리고 또 가끔씩 저한테 네가 쓴 글 이렇게 영작 숙제 내주잖아요. 네가 쓴 글을 샘플로 복사해서 애들한테 나눠줘도 되겠니? 막 그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저는 한국 사람인데 미국 애들보다 더 글을 잘 쓴다는 소리를 들었으니 제가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Of course, why not? 물론 그러세요. 막 그랬는데 탭스 글은 잘 쓴 글이 등장을 합니다. 제가 잘난 척 하려고 이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제가 글을 잘 썼던 이유는 어떤 글이 잘 쓴 글인지 알기 때문에 글을 잘 쓸 수 있었는데요. 바로 이 원칙만 지켜주면 됩니다. 바보도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한 지문에는 하나의 얘기만 하면서 똑같은 얘기를 또 하고 또 하는 거예요. 꼭 필요합니다. 없어서는 안 됩니다. 아, 그러니까 중요하다니까요. 그러니까 무시하지 마세요. 이 얘기 계속 해가는 거예요. 이렇게 유기적으로 했던 얘기 또 하고 또 하기 때문에 그래서 빈칸 채우기 문제에서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디스로 똑같은 얘기 또 하겠다는 표시 나왔었죠? 진짜 똑같은 얘기 또 나옵니다. 자, 이 새로운 미디엄, 즉 인터넷의 다재다양함은 다양한 기회를 주는데 바로 아이들이 물건 사는 습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재다양한 기회를 준답니다. 그리고는요, 어떤 하나의 예를 들어주고 있죠. One online advertising tool이라고 해서 밥-바디라는 것을 이용을 해서 이런 도구를 이용해서 인터넷에 물건을 팔려고 하는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밥-바디는 컴퓨터로 만들어진 토킹 캐릭터, 말하는 캐릭터로 뭐하는 디자인일까요? 주제 골라주시면 됩니다. 마케팅용으로 아이들에게 바잉 헤빗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그 얘기 또 나왔죠? 답도 그겁니다. 한번 볼까요? 온라인에 있는 낯선 사람으로부터 도와준다. 아니고요. 인터넷 사용법 자체를 가르쳐준다. 아닙니다. 마케팅하는 거 골라야 되겠죠. 네, 물건에 관심 갖도록 만들어준다. 맞겠죠? 정답 바로 C가 된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D는 광고의 위험에 대해서 부모님에게 알려준다니까 틀렸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4문제 풀어봤는데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감 잡으셨죠? 그럼 이제 5번부터 8번까지 4문제 실전 속도처럼 저라면 이렇게 풀어요. 실전 속도처럼 한번 스피디하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빈칸의 위치가 앞에 왔습니다. 상관없습니다. 여기서 기억할 원칙은 이겁니다. 2009년에
15, 16번 문제 정답으로 상당히 많이 나왔던 게 infact와 indeed입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이 정말 잘 못하는 게 이건데요. 우리말과 영어는 다릅니다. 우리 논술과 영어 논술은 완전히 다릅니다. 머리를 바꾸셔야지 탭스 점수 나옵니다. 어떻게? 영어 논술, 영어식 사고로 바꿔야 되는데요.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잭이 참 똑똑해 보이는데 사실 걔 말이야. 그 다음에는 IQ 80밖에 안 되거든. 이런 식으로 우리는 사실이라고 하면 역적 관계가 온다고 착각해요. 똑똑해 보이지만 IQ 80밖에 안 돼. 이건 한국식 사고고요. 영어 글에서는 잭이 똑똑해 보여요. In fact, IQ 150 넘어서 멘사클럽 회원입니다. 이게 바로 영어식 글의 특징입니다. 탤런트 김태희 이뻐 보입니다. 이뻐요. In fact, 세상에서 제일 이쁩니다. 어떻게 쓰이는지 아시겠죠? In fact, indeed 나오면 앞뒤 정반대가 아닌데 역접이라고 착각하시는 분 되게 많습니다. 같은 얘기로 강조해주면서 쓸 때 쓰는 in fact, indeed 아셔야 되겠죠? 이 문제는 20초면 풉니다. 왜요? in fact 나왔죠? 끝났어요. 뒤에 있는 내용으로 여기 채우면 끝입니다. 볼까요? 자, 20년대에 있죠. 뭐예요? 20년대부터 쭉 분명했는데 할리우드 스튜디오가 이랬다는 게 분명했답니다. 인팩트 뒤에 봤더니 너무나 열성적인 영화 보는 사람들, 영화 보러 가는 사람들이 많았대요. 열성적으로 영화 보러 가는 사람들, avid도 2009년 어휘 정답 나왔던 단어입니다. 정말 미국 내에서 영화 보러 가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스튜디오는 기대할 수 있었는데요. retrieve, 회수하다죠. 그들의 제작 비용, 영화 제작 비용을 회수할 수 있었고, 그리고 뭡니까? 딱 미국 땅에서만, 밖에 나갈 필요 없어요. 미국 땅에서만 이익을 남길 수 있더라. 그러니까 미국에서만 해도 다 이익 남고요. 미국에서만 해도 다 본전 뽑을 수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 빈칸에 넣어라 이겁니다. 자, 그 얘기 또 하는 겁니다. 국내 시장이 다른 어떤 나라보다 더 크다. 똑같은 얘기 또 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스튜디오는 뭡니까? 예산을 크게 할 수 있고 어쩌고저쩌고 나오는데 똑같은 얘기 또 나오는 거예요. 그럼 주제가 답이죠. 했던 얘기 또 하고 있는 대표적인 foolproof한 글의 유형입니다. 그럼 답 한번 골라볼까요? 무슨 해외적인 성공 아니에요. 인팩트 뒤에 보면 미국 땅 내에서만 다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라고 나왔습니다. B는 뭐죠? 스타들에게 충분한 돈을 지급하지 않는다? No, 아닙니다. 자, 그리고요. benefited from a huge domestic market. 맞죠? 임팩트 뒤에 단서 나왔고 그대로 골라주면 C가 답이 됩니다. D는 뭐죠? 그러니까 색깔이 없는 그런 영화가 아니라 색깔이 있는, 즉 칼라 영화 있죠? 흑백 영화 말고 칼라 영화를 CASB라는 구문이네요. 영화의 미래로 봤다. 전혀 엉뚱한 얘기죠? 정답은 C밖에 될 수 없겠습니다. 5번에서 기억할 거는 right, in fact 나오면 앞뒤 같은 맥락. 이제 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주제가 정답이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한번 보죠. 최근 연구에 따르면 부모가 숙제에 관련되는 거, 부모가 아이들 숙제에 관련돼서 도와줄 때 아이들을 그러면 성공을 하는데요. however 나왔습니다. 이쁘게 왜 이렇게 안 써질까요? 마음이 비뚤어서 그런가? 자, however 6번에서 제일 중요한 것도 합니다. 역적관계 연결어 뒤에 중요한 정보가 나온다는 거예요. 흔히 볼 수 있는 글은 이런 글입니다. however 뒤에 중요한 정보 나옵니다. 요거 되게 흔히 볼 수 있는 글이고 앞으로 제가 이 얘기를 여러 번 할 겁니다. 주제 포인트는 뭐죠? 연구조사 2006년에 해봤더니 어떤 일입니까? 부모님이 말해요. 뭐죠? 놀라는데 아이들 숙제의 어려움에 대해서 놀란답니다. 그럼 주제가 뭘까요? 애들 숙제가 너무 어려워요. 뒤집어요. 꼭 필요합니다. 없어서는 안 됩니다. 애들 숙제가 너무 어려워요? 쉬우면 좋을 텐데. 그거 같은 얘기죠. 그거 하시면 이거는 20초면 벌써 다 풀었을 문제입니다. 자, 너무 어렵다는 얘기를 같이 계속해 줍니다. 기술이 필요하고. 그리고 그래서 뭐냐면 기술 필요하니까 부모님이 도와줄 때 confidence, 자신감이 부족하고. 그 뭐냐면 어렵다는 얘기를 구체적으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요까지 풀어줬기 때문에 요 부분은 빨리 지나가시면 되는 겁니다. 자, 연구조사에 따르면 연구조사된 서베이드, 여론조사된 부모님은 뭘 했냐면 좀 더 도우는데 시간을 보낼 텐데 어머 가정법 왔네요. 뭐 하다면?
현재 사실의 반대로 가정법 과거 왔죠? 뭐 하다면? 너무 어려워요가 문제점이죠. 그럼 정답은 right, 쉽다면입니다. 이게 영어 논술입니다. 쉽다면 골라보죠. A는 아이들이 원한다면이니까 아니고요. B는 쉽다면, 어렵지 않다면, 맞죠? B가 정답이 됩니다. C는 선생님이 더 많은 숙제를 할당하는 거니까 아니고, D는 뭐죠? 일을 오래 할 필요가 없는 거니까 아니겠죠? 정답 당연히 B가 됩니다. 꼭 필요합니다. 없어서는 안 됩니다. 너무 어려워요. 쉬우면 좋겠어요. 그 패턴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7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도 똑같습니다. 빈칸의 위치가 맨 위인데 맨 앞이든 맨 뒤든 상관없습니다. 주제가 정답이 됩니다. 빈칸이죠. 이게 아주 신나는 도전거리가 될 수 있대요. 이번 달 Do It Yourself 매거진에서 볼 수 있듯이라고 합니다. 자, from A to B로 뭐를 들어주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주고 있습니다. 예를 나열과 열거하면 요거를 요약해서 주제로 만들어서 빈칸에 넣어주면 되는 거죠. 남북전쟁 이전에 있었던 거대 저택들의 플러밍을 다시 하는 거래요. 플럼 그러면 플러밍 뭡니까? 배관시설이죠. 그런 걸 다시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뭐죠? 바로 19세기에 썼었던 브라운스톤즈 있죠? 브라운스톤에 있는 레드, 납을 바탕으로 했었던 그 페인트를 없애는 것까지 우리의 전문가들이요, 이번 달 그 잡지에서 잡지를 세는 단위가 이슈죠. 호, 1호, 2호, 3호, 이번 호라고 할 때 이슈라고 합니다. 이것도 어휘 정답 참 많이 나왔어요. 어떻게 하는지 보여준대요. In addition하고 두 번째 예를 들어주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뭐라고 했습니까? 이번에 스페셜 에디션으로 따옴표 붙었어요. 여기서 답 나왔습니다. 따옴표가 하는 역할, 강조, 인용 다 들어갑니다. 자, 그럼 뭐죠? 역사적인 홈을 보호하는, 역사적으로 유명한 이런 집을 보호하는 그런 제목으로 특별하게 다룬 내용도 있대요. 특별하게 다룬 부분도 있답니다. 그럼 끝났죠? 얘가 3개 나왔어요. 하나는 남북전쟁 이전에, 하나는 19세기 때, 하나는 뭐죠? 역사적인 집. 아하, 오래된 역사적으로 대단한 집들 보존하는 거. 그 얘기겠죠? 답 골라봅니다. A는요, 당신의 우중충한 집을 업데이트한대요. A 골라서 제일 많이 틀립니다. 당신의 집을 업데이트하는 건 아닌데 요거를 놓친 걸 your drop living space로 your이라는 걸 놓쳐서 되게 많이 틀립니다. B는 home security, 집을 안전하게 하는 home security 선택하고 아니죠. 답은 뭡니까? 주제가 그대로 답이 되죠. 예를 들어주고 from A to B, also 답에 나왔던 예를 들어주는 거 C. C가 답이 되네요. 옛날 건물이나 집을 restoring, 이렇게 복원하는 것이죠. 답은 당연히 C가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D는 새 건물 짓는 거니까 아니겠고요. C밖에 답이 될 수 없겠네요. 나열과 열거되면 그걸 요약해서 빈칸에 채우면 된다가 포인트였습니다. 자, 8번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빈칸 맨 위에 왔는데 역시나 주제가 답이 되겠죠. 자, 서인도에 있었던 농장의 그러니까 농장이죠. 식민지, 컬러니스인데 농장 식민지가 어땠다라는 겁니다. 도우 쪽이 아니라 뭐가 중요하죠? 네, 주절이 중요합니다. 그럼 주어, 주제, 주절이라고 했는데 주절에 있는 주어. 유럽의 소수민족과 유럽의 소수인. 유럽 사람이 몇 명 안 됐는데 소수인들이 뭐죠? 대부분의 땅과 인력 자원을 가지고 있었다. 이 내용으로 빈칸 채우는 거예요. 그럼 요 도우 쪽 얘기 볼까요? 요걸 뒤집어 놓은 겁니다. 90%가 뭡니까? 이 섬에 살았던 90%가 흑인이지만 흑인 말고 이 유럽의 소수민들이 유럽에서 몇 명 안 되는 사람이 다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요걸로 빈칸 채우는 거예요. 그리고 some이라고 해서 이 얘기를 다시 풀어서 구체적으로 누가 갖고 있었는지 예를 들어주는 겁니다. some은 어떻고, other은 어떻고 라는 패턴으로 각각 다른 예를 들어주는데 그건 우리 다음번에 또 보도록 할 겁니다. 얘가 나왔죠? 그럼 빨리 읽어야 된다. 그럼 여긴 빨리 읽고 가시면 돼요. 자, 이 사람들이 따다다다다다다 나왔거든요. some 나오면서 government officials, 관리들이라든지 몇몇 농부들은 어떻죠? 유럽의 컨트롤에 없었지만 이게 중요한 정보예요? 아니에요. 역적 관계 D가 중요한 정보. however 뒤에 보면 전부 뭡니까?
그들 또한 다른 사람들처럼 뭐죠? 억압적인 아주 왜 착취하는 플랜테이션 시스템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대요. 그 요약해주는 거 두 가지씩 미가씩 아실 겁니다. 빈칸 내용 여기 다시 나와요. 모든 것은 뭡니까? 플랜테이션을 중심으로 revolve around. 어휘 정답 많이 나왔죠? 돌아가고 있고 그리고 플랜테이션을 통제했던 사람들, 즉 소수 유럽인들에 의해서 모두 돌아갔다라는 게 주제입니다. 지금 그거 갖고 답 골라볼게요. 그럼 답은 뭐죠? 몇몇 사람들이 다 했더라, 다 가졌더라 이거였었죠? 정답 당연히 A. Power was in the hands of the few. A가 답이 된다는 거 알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문제 다 풀어봤는데 어떻습니까? 제 말이 맞죠? 풀프루프한 글쓰기이기 때문에 했던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또 합니다. 이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는 걸 잘 따라가시면서 글의 흐름 파악한다면 좀 더 스피디하게 정확하게 답을 고를 수 있을 겁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도 또 빈칸 채우기 연습해 보도록 하죠. Alright then, see you next time. Bye bye.